안녕하세요. 느린수학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고 1 수학 조합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R이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즉 증명해 봐라. 자, 증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승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뭔 말이냐면 우리가 n combination r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예, r 팩토리얼, 자, m-r 팩토리얼 분의, 자, m 팩토리얼이 되었었죠. 아까 계승 이렇게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개성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우리가 증명해 주면 되겠어요. 자, 증명해 주면은 우리는 우변에서 좌변이 됨을 한번 볼까요? 자, 뭔 말이냐면은 n 곱하기 m-1 컨비네이션 r-1을 가지고 우리가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 됨을 보여주면 되겠죠? 우리는 n 곱하기, 자, m-1 컨비네이션 r-1을 우리가 이 계성으로 바꿔주면은 이 r-1 팩토리얼, 그죠?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에서 r-1 뺀 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n-1 마이너스 r-1 팩토리얼 분의 무엇이 돼요? 그렇죠. n-1 팩토리얼이 되죠. n-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자 봅니다. 얘는 r-1 팩토리얼이고요. 자,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빠지고 뭐가 됩니까? 그렇죠.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NCR, 즉 N 커뮤니케이션 R이 되려면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얘는 R-1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얘를 R 팩토리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R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R.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r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r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분자에도 곱하기 r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r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가 하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은 무엇이다? 그렇죠. r 팩토리얼이죠, 그죠? 얘는 m-r 팩토리얼입니다. 자,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에다 r 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r 곱하기가 있으니까 r은 앞으로 이렇게 빼도 되겠죠, 그죠?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뭐예요? 그렇죠. n 팩토리얼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r 곱하기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무엇이에요? n 컨비네이션 r이죠. 그죠? n 컨비네이션 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이 등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문제 3번. 다음 등식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n combination r은 n combination n-r과 같음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것은 우리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n combination n-r이라는 거는, 자, 분모가 무엇이냐면은 n-r 팩토리얼, 그죠? n-r 팩토리얼. 자, 곱하기 n 빼기 n-r이죠, 그죠? n에다가 n-r 빼면 nn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얘가 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여기 암산하겠습니다.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정리해 보면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 그죠? n 컨비네이션 r과 같다. 이렇게 해서 증명 끝납니다. 즉 n 컨비네이션 r은 뭐와 같다?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10 컨비네이션 8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산할 때 8 팩토리얼을 해야 되잖아요, 분모가. 자 그럼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길어지니까. 자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바로 10 컨비네이션 뭐 같다? 그죠? 10 마이너스 8과 같다. 즉 10 컨비네이션 2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10 컨비네이션 8보다는 10 컨비네이션 2 계산하기가 편리하죠. 그죠? 자 이와 같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앞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갑니다. 자, 2번도 우리가 우변에서 좌변을 한번 가볼까요? 자, m-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m-1 컨비네이션 r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보시면은 이제 r-1 팩토리얼이죠. 그죠? r-1 팩토리얼. 그다음 n-1에서 r-1을 빼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돼요? n-r 팩토리얼이 되겠죠? n-r 팩토리얼. 자, 분자는 당연히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자, 플러스 자, 얘도 갑니다. 자, r 팩토리얼, 그죠? r 팩토리얼. 자, 그 다음, m-1 마이너스 r이죠. 그래서 m-r-1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분자도 m-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얘를 통분해야 됩니다. 자, 통분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r 팩토리얼이니까 분모가 r 팩토리얼이 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통분하기 위해서는 r 팩토리얼이 돼야 돼요. r-1 팩토리얼을 무엇을 내주면 돼요. 그렇죠. r을 곱해주면 되죠. 이게 그러면은 분자에도 r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r-1 팩토리얼과 m-r 팩토리얼 관계를 보시면은 당연히 m-r 팩토리얼로 나타내야 되겠죠. 얘를 그죠. 그럼 여기다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분모에다가 m-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자에도 뭘 곱한다? 그렇죠. m-r을 곱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정리해 보시면 얘는 r 팩토리얼입니다. r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자, 얘는 그냥 r 곱하기 m-1 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플러스 하기를 얘도 r 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곱했으니까 m-r-1 팩토리얼 곱하기 m-r이면은 무엇이 된다? 그렇죠. m-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세요. m-r 곱하기 무엇? m-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통분됐습니다. 그죠? r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분해 얘는 m-1 팩토리얼 m-1 팩토리얼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뭐라고 해요? 이 둘을 더해 줘야 되니까 얘를 끄집어내 보세요. 어떻게? m-1 팩토리얼 끄집어내고 자, r 더하기 하기를 뭐 하면 돼? m-r 하면 되겠죠. 그죠? m-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r-r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 얘는 r 팩토리얼 곱하기 m-r 팩토리얼 분의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n 곱하기 m-1 팩토리얼이니까 무엇이 되니? m 팩토리얼이 되죠. 따라서 얘는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한번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두 개 위에 각각 점 3개가 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점을 갖다가 뭐 A, B, D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뭐 A, B, D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A, B, D를 선택하나 뭐 A, D, B를 선택하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엇을 하면 돼요? 세 개의 점만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점이 몇 개 있어요? 총 6개가 있잖아요. 6개 중에 어떤 꼭지점 3개가 필요하니까 3개 선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3개 선택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자, 하필이면 A, B, C를 선택해서 이게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는 선택해도 하나의 무엇이 됩니까? 이게 연결하면은 그죠? 선분밖에 안 되죠.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빼기 하기를 A, B, C 선택하는 것과 D, E, F 그죠? D, E, F도 선택하면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선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A, B, C 선택하는 거와 D, E, F 선택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제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 컨비네이션 3에서 2를 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 컨비네이션 3은 얼마일까요?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 3은 6이 되죠. 그래서 5, 4, 20에다가 2를 뺐더니 우리는 총 몇 개가 삼각형이 그려진다. 그렇죠. 18개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의 변 위에 9개가 있다. 이 중에서 점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꼭지점 4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꼭지점이 어떻게 필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4개가 선택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개가 뭐 차례대로 이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B, A, E, C를 뭐 선택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고려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을 만든다는 것은 9개 중에서 어떤 4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각형, 이 사다리꼴 위에, 음, 점이 이 일직선상에 3개가 있는 경우 있죠. 그죠? 일직선상에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B, C, D를 선택하고 나머지 다른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각형이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그죠?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I를 선택했다. 이러면 B, C, I 무엇이 그려져?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B, C, D를 선택하고 나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은 삼각형이 그려지니까 사각형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B, C, D 중 이 세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선택하면은 우리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다리꼴 변 중에서 IHG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것 또한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IHG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6가지죠. 그래서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어, 9C 4니까 우리가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네요. 마이너스 12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4, 2, 8 되고요. 얘는 3, 3은 9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3, 7이 21에다가 우리가 6을 곱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6이 되죠. 여기다가 12를 뺐더니 얼마가 됩니까? 그죠? 1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해서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그죠? 114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3번 서로 다른 케이크 7개와 서로 다른 음료 5잔 중에서 케이크 2개와 음료 3잔을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케이크 7개 중에서 케이크 2개를 단순히 선택하니까 우리는 이것은 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서로 다른 5잔의 그 음료 중에서 단순히 3잔을 택하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조합이 돼서 OC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두 구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7개의 케이크 중에서 2개를 택하는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음료수 5잔 중에서 3잔을 택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개의 사건이 있을 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 연이어 일어나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쓴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산 방법을 어떻게 취하는 게 편리하다 그랬어요? 7 컨비네이션 2는 그대로 두시고 곱하기 5 컨비네이션 3은 그렇죠. 5 컨비네이션 2와 같죠. 그죠? 왜? 요 5 컨비네이션 3은 5 마이너스 3 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 보세요. 2 곱하기 1 그렇죠. 7 곱하기 6 곱하기 하기를 2 곱하기 1 5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약분하면은 3, 7이 21이 되고요. 약분하면은 2, 5, 1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총 가지수는 210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단순히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순서 필요 없고요. 한 모둠을 만들고 싶대요. 그렇죠? 이 모둠 안에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되는 그런 모둠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남학생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 2명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 각각의 사건으로 봤을 때에 이 두 사건이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야지 이 전체의 사건이 종료되죠. 그래서 얘는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는 앞에서 우리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4 컨비네이션 2라는 것은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둠의 뭐 60가지가 되겠네요. 모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그렇죠. 6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구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